올라갔다. 자, 천천히 합시다. 자,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아마 지구가 이제 수준에서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이야기했던 그 처음에 뭐 한 어떤 포인트 시간이 지나서 폭발을 해서 3분이 지난 후 38만 년이 지난 후 그 다음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다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니? 그것도 다시 해? 네. 아니요. 저희 머릿속에 다시 해? 아직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지겨워 이제? 알아? 빨리 얘기해. 조금 그래? 그럼 살짝 얘기해 줄게. 좋아. 자, 터뜨렸는데 일단 빅뱅 이론부터 이야기하자. 일단 정의부터 개념부터 일단 알고 있어야 돼. 빅뱅 맨날 우리가 말로만 빅뱅이다 하는 거는 사실 역사는 빅뱅 이론이 나온 역사는 이제 100년 됐어. 이제 100년 된 역사야. 즉 지구과학이 공부하는 특히 천문학 같은 경우는 천체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정리된 지 얼마 안 돼요. 자, 일단은 이론이 무슨 이론이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요만한 우주가 요만하진 않았어. 요만한 건 아니야. 한 점이라는 거는 공간적 점이 아니라 시간적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시간적 왜 자꾸 사자가 나오냐? 여기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야. 어떤 특정한 시간에 빵 하고 터졌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이론이 뭐다? 빅뱅 이론이야. 근데 매우 밀도가 높고 뜨거운 상태였는데 얘네들이 뭐 하면서 팽창하면서 폭발 후에 뭐 하면서 팽창하면서가 또 중요한 얘기야. 팽창하면서가. 자, 그런데 이거를 사실 그 전에 이론적으로는 추측을 많이 했어요. 이론적인 추측을 많이 했어. 자, 첫 번째 발단이 뭐냐면 이 양반 때문에 그래. 아인슈타인. 이 양반 때문에 그래. 이 양반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이 양반이 이제 1910년대와 20년대에 뭘 발표하냐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해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데 그 수학자가 한 명 있어. 프리드만이라는 수학자 한 명 있어. 프리드만이라는 수학자가 우주가 팽창하는 거 아니에요? 팽창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 사람의 상대성 이론을 연구를 해보니 팽창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수학적 이론을 발표를 했어. 수학적 이론을 발표했어.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무슨 이론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냐? 정상 우주론을 이 사람은 맹신을 하고 있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부딪히는 이론이 두 개야.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차이점. 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뭐가 달라? 자,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커지긴 커져. 하지만 유지된다. 하지만 이런 현재 구성원들이 유지가 된 채 우리 교실이 이제 한 칸짜리가 두 칸짜리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구성원이 있으면 칸이 넓어질 때마다 한 명씩 더 생긴다는 이론이야. 무슨 일이 갔어? 그러면 정상 우주론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별이 둘, 셋, 네 개가 있었으면 사이즈가 더 커지면 이 네 개는 유지한 채 더 그만큼 뭐가 더 생긴다는 이론이 무슨 이론이야? 정상 우주론. 그렇지. 선생님 그 얘기 방금 하려고 했어. 밀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밀도가 뭐 한다고? 밀도가 유지되는 이론이 무슨 이론이야? 정상 우주론이야. 그러면 빅뱅 우주론은 똑같이 커지는데 공간은 커지지만 사이 거리도 커져.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치? 안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밀도가 감소. 감소되는 이론이야. 네.
무슨 얘기했어? 공간이 넓어지는 거지. 우주가 넓어지는 거지. 그런데 얘는 이거의 맹신자였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발표한 이론에 따라 계산을 해보니 이렇더라는 거야. 와우. 계산을 해보니. 그러면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 지금 배우면서 처음 들어봤지? 프리드만이요? 어. 아니요. 뭔가 많이 친구가 들어봤는데.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봤잖아. 그랬어요. 여러분 쌤이 뭐가 여러 번 말했어. 내가 많이 해서 그래. 내가 많이 얘기를 해서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긴 했지. 이 양반 유명하냐, 이 양반 유명하냐. 이 양반 훨씬 유명해. 그럼 사람들은 이 사람 말을 믿겠어, 이 사람 말을 믿겠어. 아인슈타인. 말을 믿겠지.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있어. 그러면 얘가 아 헛소리 하지 마. 절로 가. 했어. 무시를 당했어. 너무해. 당했어. 그러고 말았어. 말았는데 이 양반 제자가 있어. 가모프라는 제자가 있어. 와우. 와우. 제자가 너무 유명. 어. 가모프는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네. 이 사람이 뭘 얘기했어? 이거를 이게 맞아. 우주 팽창이 맞아. 그리고 뭐가 있어? 증거가 있어. 증거를 내가 제시를 해볼게. 증거를 제시를 해볼게 했어. 그러면 뭐가 있을 거야? 아, 배경 복사가 있을 거야. 배경 복사가 있을 거야. 그리고 팽창하는 증거가 또 있을까?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뭐였지? 증거가?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요? 우주 팽창이 증거. 그거요. 수소랑 산소. 아 맞다. 맞다. 언니 뭐냐? 자, 배경 복사라는 게 존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질량비가 몇 대 몇일 거다? 3대 1일 거다. 3대 1일 거다. 맞지? 3대 1일 거다. 라는 거를 증거를 제시를 했어. 네. 증거를 제시를 했어. 네. 그치?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보니까 여기까지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걸 확인할 길이 그때 당시만 해도 없었어. 자, 이렇게 하고서 시간이 좀 지났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앞에서 너무 갱생이 하지 마. 이 양반이 등장을 해. 자, 이 양반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이 양반이 뭘 했어? 저번에도 얘기했지. 허블 법칙 할 때 얘기했지. 관측을 했어. 이어져 우여곡절 끝에 관측을 했는데 뭘 발견했다? 적색 편의. 그치? 적색 편의와 함께 멀리 있는 셰페이드 변광성을 보니까 안드로메다 성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는 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의 크기보다 더 뭐하다는 걸 알았어? 커요. 멀리 있다는 걸 알았어. 오케이. 즉 우리 은하가 우주가 전부가 아니구나. 저기 있는 것도 뭐구나? 은하구나 라는 걸 알았어. 외부 은하의 존재를 이 양반이 뭘 캐치를 했느냐? 외부 은하의 존재를 확인을 했죠. 자, 외부의 은하를 존재를 했다는 건 뭐야? 일단 이 사람이 우리 은하가 전부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게 일단 일단락됐어. 그치?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관측을 하면서 뭐 하고 있구나? 다른 우리가 그전까지 알고 있던 성운, 즉 안드로메다 성운이 알고 보니 은하였네. 이것도 확인해보고 저것도 확인해보고 저것도 확인해보니까 전부 다 모든 은하들이 뭐 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 네. 멀어지고 있어. 무슨 현상을 통해서? 적색 편의 형상을 통해서. 그러면 이건 뭐 한다는 뜻이야? 전부 다 나한테 멀어진다는 얘기는 팽창의 뭐야? 증거야. 그래서 이 팽창의 증거가 나오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진 게 우리 은하가 우주가 전부가 아니구나. 외부에도 은하가 있구나. 근데 그런 은하들은 나한테 뭐 해지고 있구나?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주는 뭐 하고 있구나? 팽창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 사람이 눈으로 보여줬어. 눈으로 보여줬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정리를 한 게 뭐야?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허블 상수야. 와우. 정리했던 이 사람이 그 뭐야? 기울기 우리 저번주 했던 그래프 뭐야?
후퇴 속도, 네. 거리 해서 점점점 나온 게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그렇지. 기울기가 허블 상수 의미한다. 저번 주에 했었죠? 네. 좋아. 이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에 찾아보면 허블이 만원경, 이따시만한 만원경이랑 만원경 놓고 허블이랑 아인슈타인이랑 몇몇 과학자끼리 이렇게 만원경 관측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돼. 여기까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인정을 하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꼭 기억을 해야 돼? 우주 팽창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 1번이 뭐다? 허블 법칙이다. 허블 법칙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가모프 다음에 또 누구냐면 허블이 이 허블 상수를 관측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당시에 또 누가 있냐면 르메트르라는 과학자가 있어. 르메트르라는 사람은 여자. 남자인데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외부의 별들이 일정한 빠르기로 있다라고 발표를 해. 이미 알던 거 아니에요? 어? 이미 알던 거 아니에요? 발표를 해. 근데 이 사람은 묻혔어. 왜? 이 양반이 더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상도 타고 더 유명해졌어. 그래서 이거는 여담인데 2018년에 사실 얘가 더 조금 먼저 발표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한 100년 동안 이 사람이 법적으로 인정이 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과학자들 알고 보니 얘가 얘기한 건 뭐냐, 개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허블 법칙이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으로 개정이 돼. 인정을 받은 거야. 어쨌든 이거는 허블 법칙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겠지? 자, 이렇게 해서 나왔어. 자, 그 다음 허블 상수가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한다?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그래프 거리와 후퇴 속도의 거리와 떨어진 거리와 후퇴 속도의 기울기가 급하다는 얘기는 우주가 팽창을 뭐 한다는 얘기고 빨리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한다는 우주가 팽창을 천천히 한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허블 상수를 알 수 있는 거는 뭘 유추를 할 수가 있지? 허블 상수 역수를 하면 나이, 그렇지. 나이를 유추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쵸? 자,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자, 이제 아까 가모프가 얘기했던 거 마저 얘기해보자. 가모프가 우주 팽창을 증거를 아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도 얘기했었고 뭘 얘기했어? 아까 1번으로 쌤이 1번으로 얘기한 거 뭐지? 우주 배경 복사를 얘기했었어. 자, 우주 배경 복사를 얘기했는데 우주 배경 복사를 첫 번째 증거로 내표했어. 그럼 배경 복사는 뭘 의미하는 거냐? 말 그대로 배경, 전 우주에 걸쳐서 퍼져 있는 에너지,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이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았어.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담아놓고 책상 위에다가 쫙 엎지르면 자 어떻게 돼? 식어요. 퍼지면서 식지, 그치? 마찬가지야. 처음에 아까 우리가 빅뱅은 처음에 한 고밀도 고온의 작은 부분이었는데 얘들이 한번 터지면서 점점점 뭐 해졌다고 했어? 팽창했다고 했어. 그러면 이 에너지, 똑같은 한정된 에너지가 다 뭐 한 거야? 퍼진 거야. 그러면 퍼졌다는 얘기는 퍼진 에너지가 골고루 어떻게 해야 돼? 우리한테 보여야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가지. 아까 종이컵 엎지른 것처럼 책상에도 여기도 물이 있고 책상이 넓게 퍼지면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어야 되잖아. 퍼졌으니까. 그치? 그러면 그 퍼진 에너지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발견을 못했어. 1960년대까지 발견을 못했어. 이거에 대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어.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 이 사람이 예측을 한 게 가모프는 아마도 3에서 한 4켈빈 정도 되는 배경 복사가 보일 거예요 라고 수학적으로 발표는 했어요. 발표는 했는데 관측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뜬금없는 형제가 나타납니다. 펜지어스와 콤비가 나타납니다. 자, 이 콤비는
갑자기 왜 뜬금포로 나타나게 됐냐면 이 썰도 내가 저번에 얘기해줬는데 기억 안 나지? 여기도 썰이 있어. 그 전화기 발명한 사람 벨. 윌리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어. 돈을 겁나 많이 벌었어. 말년에 돈 쓸 데가 없는 거야. 부럽다. 그래서 연구소를 차렸어. 그러면 벨이 이제 전화를 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웨이브 전파에 대해서 좀 박학다식한 사람이야. 그러면 망원경, 우리가 전파라는 게 망원경을 본다는 건 무슨 영역을 관측하는 거지? 전파. 가시광선 영역을 관측하는 거지. 망원경으로 보는 거는 광학으로 보는 거는, 그치? 근데 벨이 전파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무슨 망원경을 만든 거야? 전파 망원경을 만든 거야. 그러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받으면 그 전파를 분석을 하면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연구소를 설립을 했어. 벨이 연구소를 설립했어. 돈 쓸 데가 없어서. 근데 그때 고용한 과학자가 윌슨과 펜지어스라는 콤비야. 근데 이 사람이 전파 망원경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삐삐삐 보면 이걸 봤는데 전파 망원경을 한참 관측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삐삐빅, 저기서도 삐삐빅, 여기서도 삐삐빅, 다 삐삐빅거려. 어머나 씨 이게 고장났나 봐. 비둘기가 똥 쌌나? 하고서 똥 쌌나 하고 보니까 여기 비둘기 집이 있더래. 그럼 비둘기 집을 치웠어. 청소도 깨끗하게 물 청소를 했어. 그럼 이제 전파가 잘 잡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작동을 해보니까 여기서 또 삐삐빅, 저기서도 삐삐빅, 똑같이 삐삐빅하고 지랄이야. 그랬더니 보니까 전파가 그 삐삐빅 한 파가 이렇게 측정이 되더래. 7.3cm가 되는 그 웨이브 전파가 체크가 되더래. 우주 어디에서든. 그걸 이게 뭔지 몰라서 대학 연구하는 데다가 물어보니까 아 그게 누가 얘기했던 얘랑 아까 얘기했던 감옥포랑 전혀 친분이 없어. 근데 얘네들이 궁금해서 대학 연구하는 데다가 한번 이거 뭔지 봐달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그 얘네들 제자들이 이거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거 같아요라고 한 거야. 그거 같아요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전파를 분석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파더라? 2.7켈빈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파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2.7켈빈, 저기서도 2.7켈빈, 저기서도 2.7켈빈. 뭐야? 배경. 그치? 아까 퍼진 물 웅덩이처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관측이 돼, 저기서 관측했다고? 관측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관측이 되니까 뭐가 증명이 된 거야? 우주 배경 복사가 증명이 된 거야. 자, 그래서 뭐의 형태로? 2.7켈빈의 전파 형태로 관측되는 에너지가 보였다. 펜지어스와 윌슨이 처음 발견을 했다. 이게 뭐야? 우주 빅뱅 이론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그 다음에 아까 허블이 이제 눈으로 광학으로 관측을 해줬잖아.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는 게 뭐가 된 거야? 이제 기정사실이 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균일하게 관측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정확도가 높진 않았지만 이따가 사진 보여주겠지만 인공위성이 찍은 에너지 분포에서 보니까 거의 균일하게 에너지가 보이더라는 거지. 자, 첫 번째 빅뱅의 증거 첫 번째 배경 복사.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면? 7대1. 자, 근데 그 전에 있어서 우리가 7대1에 미안 3대1 질량비는 3대1. 그 전에 아마 7대1과 3대1과 통합과학에서 배울 때는 무식하게 외우기만 하면 7대1이 맞나 3대1이 맞나 갸웃갸웃 외우기만 하면 좀 어려웠을 거야. 자, 그런데 처음에 생성되는 게 있어. 처음에 우주가 빵 터지고 나서 뭐가 생성됐을 때 핵이 즉 뭐야? 중성자와 양성자가 생성될 당시에 양성자 몇 개에 14개에 중성자 2개에 즉 7대1의 비율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발생을 한 거지. 근데 얘네들이 중성자들이 여기서 2개를 갖고 와. 그러면 2개 갖고 와서 뭘 만들어? 헬륨의 원자를 만든 게 아니라 헬륨의 원자 핵을 만든 거지. 그치? 핵을 만든 거지. 핵을 만들고 얘네끼리 수소의 핵이 되는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얘와 얘의 질량비는 몇 대면?
3대 1이고 얘네 헬륨 핵이 만들어지기 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 7대 1. 그래서 이건 후에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고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핵의 질량비를 구하지 못했고 뭐에 구한 거야? 원자의 질량비를 구한 거야. 어차피 여기다 전자는 질량이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현재 오는 질량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수소의 질량과 헬륨의 질량을 비교하면 이렇게 몇 대 몇이더라? 3대 1이더라. 근데 이건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이건 어떻게 알았냐면 뭘 통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로부터 오는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스펙트럼에서 뭘 알 수 있어? 특정한 라인이 그어진다는 얘기는 우주로부터 오는 빛의 가스에 스펙트럼으로부터 오는 가스에 어떤 원자들이 있는지 구별해 줄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통합과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펙트럼 라인이 얼마나 굵고 진하게 나타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내포하고 있나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다고 했던 얘기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다? 3대 1의 질량비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가모프가 예측했던 질량비와 뭐 했더라? 일치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이게 두 번째 증거더라. 그래서 이게 이론이 맞는갑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지. 그래서 정상 우주로는 묻혔어. 아니 저희 1번, 2번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 가장 큰 증거 두 개야. 묻혔어. 그래서 가모프가 아까 얘기했던 우주 팽창 이론을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또 과학자가 한 명 유명한 사람이 있어.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있어. 이 사람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가모프가 우주 팽창을 하는데 그럼 우주가 뻥하고 터졌어? 라고 이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영어로 이제 뻥 터졌어. 빅뱅이야 막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빅뱅 하다 빅뱅 띠오리가 된 거야. 알겠죠? 그다음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것만 해도 이거 다음에 이제 아까 덧붙이로 뭐지? 허블의 관측. 팽창. 적색 편입. 저건 왜 3번이 아니에요? 이제 이 이론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고 이거는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팽창하는구나 정리했어. 그런데 뭐가 맞다고 하면 다 맞다고 해? 그거 아닌데 라는 사람도 있지. 네. 그러면 이론에 발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뭐도 있을 거야. 분명히 허점이나 문제점도 있을 거야. 가모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허점이나 문제점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빅뱅에서 이제 여러분들 지구과학 수준에서 즉 통합과학 수준이 아니라 지구과학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평선의 문제, 두 번째 편평도의 문제, 세 번째 자기 홀극 문제. 이거 말이 조금 무슨 말인지 어려울 거야. 자, 우주 배경 복사의 등방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 듣고 있니? 우주가 그냥 생각해보자. 지금 생각해보면 우주가 겁나게 크잖아. 네.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됐으면 여기에서 보이는 에너지 특성하고 반대쪽에서 보이는 에너지 특성이 비슷하더라는 거지. 즉 여기 있는 물질과 저쪽 우주 끝에 있는 물질과 145억 광년 멀진 떨어진 곳에서 체크가 되는 그 에너지 특성과 이쪽 끝에서 체크가 되는 에너지 특성이 그게 뭐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정상 우주론은 팽창함에 따라서 같은 비슷한 물질들이 새로 생성되고 새로 생성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저쪽 끝에 있는 물질과 저쪽 끝에 있는 물질이 비슷한 건 말이 돼. 근데 팽창 이론에 따르면 저쪽에 있는 물질과 이쪽에 있는 물질이 그만큼 커졌을 때 처음에 옛날에는 같이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요약을 하면 배경 복사의 등방성이라고 해요. 등방성. 어떻게 그게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온도가 비슷할 수 있냐는 거지. 만약에 처음에서 편창을 했으면 저쪽이 빨리 식었으면 이쪽은 천천히 식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똑같다라는 거지. 왜 그게 완벽하게 똑같냐는 거야. 그리고 뭐도 없다면서. 중심도 없다면서. 중심도 없다면서. 어디가 중심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심이 있다고 하면 중심에는 우리가 그냥 만약에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엄청 뜨거운 게 퍼졌어. 그럼 가운데는 아직은 더 뜨겁고 겉에가 덜 뜨거워야 식어야 돼. 많이 식어야 돼. 그치? 근데 우주가 등방하게 즉 균일하게 똑같이 식잖아. 퍼지면서. 어딘가 중심이 있으면 팽창을 하면 중심이 있을 거고 그리고 덜 식은 데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골고루 식잖아. 그치?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거야. 자, 두 번째. 그게 이제 지평선 문제야. 우주의 지평선. 우주의 지평선이 또 뭐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냐면 우주의 지평선은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보면 돼. 뭐라고? 관측 가능한 우주. 관측 가능한 우주. 즉 어느 정도 우주가 사이즈 이게 우주라고 치자. 우주라고 치자. 그러면 내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지만 내가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일컬어. 근데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체크한 배경복사 온도하고 이쪽 반대 방향의 배경복사 온도가 뭐하더라? 비슷하더라. 왜 같냐 이거지. 왜 비슷하냐 이거지. 그치?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거지. 이 얘기야.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자, 두 번째. 편평도 문제. 우주의 공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이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평평하다는 말은 사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왜 입체 공간이 평평하고 안 평평한 거 어딨어. 평평한 거면 2차원에서 그냥 평평한 거지. 공간에서 평평한 거 어딨어. 근데 따로 왜곡이 없이 그대로 등방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 이해하면 돼요. 왜곡이 없이 등방하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것도 말이 좀 어려워. 그냥 그렇다. 찌그러지지 않았다. 우주는 따로 찌그러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방이 자. 우주는 따로 찌그러지지 않았다. 균일하게 팽창했다.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 요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사실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쌤 근데 평평하다는 그냥 원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균일하게 퍼져 있다 이렇게. 균일하게 퍼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지금은 저 문제 해결을 못한 거예요. 계속 지금 문제로 남아 있어.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얘기해줄게. 세 번째. 자기 홀금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빅뱅 이론이 일정을 받았는데 요 세 가지 문제가 이제 맨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지. 문제점은 지목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완벽하게 맞다고 못할 거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홀극. 자기 홀극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자석이 있으면 N극하고 S극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초딩 때 수준에서 얘기해보면 이 자석을 자르면 생겨요. 그렇지 N, S, N, S 이렇게 생기는 게 일반적이야. 그치? 그런데 자기 홀극이라는 건 뭐냐면 자석이 있으면 N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자석이 있으면 S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빅뱅 초기 당시에 존재했었다라고 아까 누구야? 이름 지웠네. 가모프가 자기 홀극을 갖고 있는 입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것도 빅뱅의 증거다라고. 그럼 이건 어디 갔냐 이거야. 이건 어디 저걸 갔냐. 왜 증거로 썼는데요? 거기 가면 좀 이해가 복잡한데. 아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처음에 증거로 발표됐던 아까 요거 배경 복사와 질량비까지 체크가 됐는데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는 문제점이 생긴 거지. 그래서 빅뱅 이론을 뭐 하게 되냐면 보완을 하게 돼요. 보완. 완전 수정이 내가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해서 수정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약간 덧붙임, 양념을 붙이기 시작을 해.
수정을 해. 그 수정한 이론이 뭐냐면 급팽창 이론이야. 무슨 이론이야? 급팽창 이론이야. 수정을 한 이론이. 오케이? 수정한 이론이 뭐다? 급팽창 이론이다. 자, 급팽창 이론은 이 그래프를 보면 될 것 같아. 자, 처음에 빅뱅이 빵 터지고 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커지는데 무슨 빠르기로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산하자면 물리학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거는 빛이야. 빛보다 빠를 순 없어. 그럼 우주의 팽창도 빛의 속도에 준하는 빠르기로 팽창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처음에 생각했던 빅뱅 이론은 쭉 균일한 빠르기로 팽창을 했다. 즉 우주의 반지름이 이거는 이제 크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이야. 시간하고 크기가 기울기가 일정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시간 크기 일정하는 건 뭐야? 속도가 뭐하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지. 그치? 이게 첫 번째 이론이었어.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지평선 문제, 편평도 문제, 자기 홀급 문제를 조금 보완하려고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우주의 사이즈가, 즉 아까 빅뱅 이론이 한 점에서 폭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한 시간, 어떤 시간에 터졌다는 시간적 개념이라고 했지. 그때 당시에는 우주가 이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급팽창 이론에서는 생각보다 작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처음에 팽창을 할 때 그냥 일정한 빠르기로 팽창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 빡 커지고 나서 빨라졌을 거야 라고 보완을 한 거야. 그래서 팽창하는 속도가 갑자기 빡 증가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 거다. 그러면 어떤 게 얘기가 되냐면 얘도 커버가 되고 얘도 커버가 돼. 그리고 얘는 사실은 아직은 조금 문제가 남겠는데 이 두 개가 커버가 돼. 어떻게 커버가 되냐면 지평선 문제는 아까 여기랑 왜 똑같은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여기랑 똑같은 에너지 분포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였지. 그러면 처음에 아주 컸으면 여기 있는 물질이랑 여기 있는 물질이랑 섞일 확률이 적을 텐데 애초에 사이즈가 조금 작았으면 여기 있는 물질이 쉽게 섞일 수 있었겠지. 그리고 나서 골고루 섞인 상태였는데 섞일 만한 만큼의 작은 사이즈였는데 근데 팽창할 때 뭐 했다? 빡! 갑자기 빡! 그러면 처음에 섞였던 게 골고루 퍼진 게 말이 돼 안 돼? 말 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 골고루 섞여 있는 사이즈인데 얘가 팽창할 때 원래 그냥 팽창한 게 아니라 갑자기 팍 팽창했다고. 그러면 지금의 크기에 비해서 섞여 있는 여기는 물질과 여기는 물질이 비슷한 물질이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처음에 사이즈가 작았다면, 생각보다 작았다면. 그 다음에 자기 홀극도 이때 당시에는 처음에 당시에는 자기 홀극에 대한 물질들이 있었는데, 즉 요런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급팽창하고 빡 해서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즉 지평선, 우주의 지평선 바깥에 이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가 체크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완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가 지금 현재 인정을 받고 있냐면 급팽창 이론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 현재는. 이게 다른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순서에서 이렇게 목이 왜 있냐? 여러분 순서에서 이 보완점에 대해서 거의 그나마 완벽한 이론이거든. 그러면 이거 여기 있던 증거도 다 맞지? 이 얘기도 다 해결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래프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그래프를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오케이? 그래프가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니면 집에서 그렇지. 자, 이제 구성 요소예요. 그러면 우주 팽창을 하는데 알지? 자, 팽창을 하는데 팽창을 뭐 때문에 하냐 이거야. 뭔 힘을 받아서? 왜냐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질량을 갖고 있는 개체와 은하들은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거리가 좀 멀다 하더라도 서로 뭐 하는 힘이 있어야 돼? 아니. 끌어당기는. 모든 질량을 갖고 있는 덩어리는 뭐 하는 힘이 있어?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 그러면 우주에 물질들이 있다면,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있다면 서로 끌어당겨서 수축하느라 바쁠 텐데,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야? 팽창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누가 팽창을 하게 하냐는 거지. 누가 팽창을 하게 하냐는 거지. 그치? 누가 팽창을 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뭘 생각했느냐? 암흑 에너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암흑 에너지. 자, 그래서 현재 우주에 음의 압력을 가하여 우주를 팽창시키는 효과를 일으키는 걸 뭐 때문에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암흑 에너지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몰라서 그냥 아무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맞아요. 뭔지 몰라서. 에너지가 시커매서 에너지가 아니야.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근데 여기에 대한 어원은 우리가 왜 어디 그 순위에 하는 거나 올림픽이나 언더독 왜 있잖아. 언더독. 왜 기대하지 않았던 애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오고 언더독이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언더독이랑 또 비슷한 말로 쓰이는 게 뭐가 있어?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갑자기 떠오르는 신성 뭐 이런 거 뭐라고 해? 갑자기 떠오르는 스타. 개천에서 용난.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 신동. 그 영어로. 샛별. 영어로? 언더독 비슷한 말. 루키. 루키 말고 루키는 이미 조금 유명했어. 약간 의미가 그래. 슈퍼스타. 브로디. 다코스.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봐요. 다코스 처음 들어봤어? 네. 들어봐요. 다코스가 뭐예요? 다코스. 다크호스. 다코스. 다크호스? 그러니까 그런. 다크 호스. 검은 말이 아니라 이게 경마를 하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 달리는 말들이 있잖아. 그러면 1, 2, 3등 인기 있는데 갑자기 뭐 그 전에 보약을 먹었거나 그래서 경기 다크호스요? 그게 까만 다코스야. 말인가 봐. 검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검은 말이 아니라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그 말인데 그 이제 경기 전에 똥을 잘 싸갖고 갑자기 달리기를 잘해. 그러니까 순위가 갑자기 뭐였어? 걔가 1등을 했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마 말이 우승을 할 때 걔를 다크호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거기서 호스가 나온 거 말호스야, 아니에요? 말호스. 근데 왜 다크라고 해요? 그 다크가 몰랐던이라는 의미야. 아. 까맣다는 얘기는 몰랐던이라는 너는 다크라는 걸 까맣다. 어원을 얘기야, 어원. 그러면 그 몰랐더니 다크라서 검은 에너지가 아니라 모르는 에너지라고 해서 다크 에너지라고. 알겠죠? 모르는 에너지라고 해서. 멋지다. 그래서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가 우리가 또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다크가 암흑이잖아. 그러니까 더 퇴색을 하는 거야, 의미가. 왜곡이 되는 거야. 잘못된. 그냥 영어로서 그냥 다크 하면은 떠묻다는 의미도 모른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암흑을 붙인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암흑이란 말은 모른다라는 뜻이야. 모르는데 뭐 하는 효과가 있다. 팽창시키는 효과가 있는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하고 우주 전체의 에너지의 약 70%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다. 음의 압력이라 함은 뭘 얘기하는 거야? 물질 사이의 청력을 얘기하는 거야. 음의 압력이라는 거는 물질 사이의 청력을 의미하는 거야. 서로 밀어내게끔. 즉 밀어냄으로써 공간을 팽창시키는 효과를 누가 일으키고 있다? 다크 에너지가 일으키고 있다. 그렇구나. 다크 에너지 썰은 선생님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다크 에너지는 중력이랑 반대되네요. 그렇지. 만류인력과 반대되는 개념이야. 반대되는 힘이고. 그럼 저 청력의 원인을 몰라서 그냥 암흑 에너지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의 원인을 모른다고. 아니, 그래서 너할 때 그러면 안 완전 되는데. 아니 내가 봤을 때 한 아니, 10년 알았어. 어쨌든 모른다고. 됐지? 그다음 보통 물질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전파로나 볼 수 있는 것들, 은하,
성운, 성단, 주기혈성 보이는 거 보이고 우리가 존재한다고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해? 보통물질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태 했던 주기혈성 별, 뭐 행성이 될 수도 있고, 그치? 소행성이 될 수도 있고, 성운이 될 수도 있고, 그치? 뭐 성간 물질이 될 수도 있어, 그치? 관측 가능한 모든 물질을 뭐라고 해? 보통 물질이라고 해. 근데 우리가 보는 은하나 보통 물질, 즉 관측 가능한 건 전 우주의 몇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우주에서. 자, 그 다음에 다크메탈은 암흑 물질은 쟤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그것도 할게. 몰라. 쌤 근데 첫 번째 뭐라고 쓴 거예요? 너도 아니잖아요. 나도 근데 그런 줄 알았어. 맞아. 혹시 잘 써줄게. EX 별. 별 있잖아. 별, 은하. 아니. 어.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얘기했어. 자, 이제 암흑 에너지와 보통 물질 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다크메탈. 암흑 물질은 조금 더 다시 얘기해보자. 이거 메모했지? 암흑 에너지가 발견된 썰은 선생님 다음 주 얘기하고, 암흑 물질이 발견된 썰은 저번에 한 2번 정도 얘기했어. 여자 과학자 베라 루빈 얘기하면서 얘기했어. 그치? 기억날 거야. 영상 보면 나와. 그래서 요는 뭐냐? 우리 은하를 관측을 하는데, 그리고 은하가 뿐만 아니라 외부 은하도 관측을 하는데, 우리가 역학적으로 계산한 은하, 즉 은하끼리 서로 충돌을 하거나 다가오는 빠르기를 계산을 하거나 그 은하가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전체 광도를 체크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계산되는 역학적 질량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질량이 있냐면 광학적 질량이 있어. 자, 역학적 질량과 광학적 질량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텐데 그냥 참고로 알아둬요. 역학적 질량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들은, 질량체들은 뭐 하는 힘이 있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질량체 주변에 뭘 하기도 하고 공전을 하기도 하고 질량체와 질량체가 서로 다가오기도 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금 서로 뭐 하고 있다고 했어? 다가오고 있다고 했어. 그러면 다가오는 빠르기와 거리로 유추를 하면, 우리가 2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에 다가오는 빠르기를 체크를 하면 뭘 체크하면 역학적 질량을 유출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은하의 총 덩어리의 질량, 안드로메다 은하의 총 덩어리 질량을 체크하는 게 무슨 질량이야? 역학적 질량이야. 그 다음에 방금 안드로메다랑 우리 은하랑 다가오는 그 빠르기를 가지고 체크하는 질량이 역학적 질량이라면,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을 했을 때 그 은하들의 구성 요소, 별이라든가 가스, 먼지들이 내뿜어내는 뭐가 있어? 광도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별 그 물리량 얘기할 때 광도는 별의 사이즈나 또 뭐에 비하는 표현 온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은하가 전체적으로 빛이 나는 뭘 체크할 수 있어? 광도를 체크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광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로 체크하면 그 은하의 절대 등급도 구할 수 있고, 그 은하의 뭐도 유출할 수 있냐면 질량도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역학적 질량과 광학적 질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역학적 질량이 겁나게 크더라는 거지. 물리적으로 떨어진 계산을 했을 때, 빠르기를 계산했을 때 했던 질량이 너무 크다. 즉 관측이 되지 않는 어떠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근데 얘는 뭘 갖고 있다? 어마어마한 뭘 갖고 있는 질량체다. 질량을 갖고 질량을 갖고 있는 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발견이 된 거지. 그게 바로 뭐다? 암흑 물질이다.
그래서 암흑물질은 이렇게 은하의 역학 질량과 광학적 질량으로 체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외계행성 공부할 때 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어? 중력 렌즈 있었지. 중력 렌즈 현상이 뭐였었지? 중력 렌즈 현상이 얘 때문에 어떠한 질량을 갖고 있는 커다란 질량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야 하는데 여기 있는 공간이 중력 때문에 공간이 뭐해서 휘어서 뒤에 있는 안 보여야 되는 별이 이렇게 해서 보이는 현상이 뭐야? 중력 렌즈 현상이었잖아. 근데 여기에는 이 안에는 커다란 블랙홀이 있거나 은하가 있거나 별이 있으면 얘가 질량이 크니까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겠거니라고 추측을 하겠는데 별도 없고 은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중력 렌즈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있다. 질량을 갖고 있는 뭔가 있다. 즉 질량을 갖고 있다는 건 공간을 휘게 만들었으니까. 그거로 그러니까 체크를 할 수가 있다. dark matter. 그게 뭐다? 다크매터다. 암흑물질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요 퍼센테이지만 기억을 하세요. 23, 73, 4. 요 1등은 퍼센테이지는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네. 23%면 얼마냐? 그래서 3등급 아니야? 일단 오늘 어. 빅뱅 조금 했고 이거 줬어야 되는데 못 줬네. 아이씨. 저 학교까지 가서